오늘은 1100만원대의 바다뷰를 가지고 도로에도 딱 붙어있는 토지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위성사진을 보면 바다에도 딱 붙어 있습니다. 지목은 임야라서 농지증도 필요가 없죠. 토지 면적도 500평이나 되는데요.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아주 저렴한 토지가 나와서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다에 붙어 있다 보니까 나만의 캠핑장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도로에도 붙어 있으니까 건축까지 되면 좋겠죠? 특히나 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경사도라든지 아니면 지적도라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타경 641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위치한 임야인데요. 토지 면적이 약 500평이고 현재 감정가가 신건으로 1180만원입니다. 평당가가 무려 2만원대예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죠. 물건 주변으로 해서 1번, 2번, 3번에서 3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오늘 볼 물건은 3번 물건입니다. 우선 분석을 하기 전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요. 우리 목적물은 전남 장흥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거의 가장 땅끝이에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위쪽에 장흥 IC가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약 35분 정도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목적물이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왼편에 관산 터미널이랑 그리고 관산읍 복지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읍내로부터 약 7분 거리에 우리 목적물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스카이뷰로 보면 아주 작은 마을은 위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주 시골이에요. 주변에 논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목적물은 이렇게 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임야인데요. 일부는 임야로 보이고 그리고 일부는 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도로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로드뷰로 우리 목적물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우리 목적물은 위성맵에서 보였던 이쪽 도로 바로 왼편에 위치한 이 전이고요. 이 전부터 해서 이렇게 임야까지 모두 목적물입니다. 약 500평 정도 됐었죠. 그러면 여기에는 자갈로 깔려진 현황 도로가 있네요. 그리고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쪽에 선박장 같은 것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토지가 아니에요. 여기만 우리 토지입니다. 그리고 반대쪽 로드뷰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이쪽이 반대쪽 입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다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임야가 바로 우리 목적물인데요. 로드맵 상으로만 봐도 이쪽 땅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뒤에서 경사도랑 이런 걸 한 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아래쪽 권리관계를 한번 보면요. 토지다 보니까 권리상으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최선 순위가 가압류로 말소기준 권리 이후로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권리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지적도죠. 그런데 사실 임야를 볼 때는 이 지적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경사도인데요. 같이 경사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프롭테크라는 게 많이 발전을 해서 집에서도 경사도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정확하게는 토목사무실에서 이제 수치 지용도라는 걸 봐야겠지만 비슷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하나씩 좀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당 지역의 경사도 허용 기준을 알아야 돼요. 여기가 장흥군이죠. 그러면 구글에서 장흥군 도시계획조례를 한번 쳐봅니다. 장흥군 도시계획조례 검색을 하면 여기에 뜨거든요. 여기 클릭을 해서 사실 크게 확인할 것도 없어요. 여기 나오죠. 장흥군 관리계획조례가 나오죠. 여기에서 경사도 찾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장흥군 같은 경우에는 25도까지는 개발행위를 허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30도는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적물이 경사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죠. 이것 또한 검색해보면 돼요. 네이버에서 국토환경성 평가라는 걸 검색을 하면요. 여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평가 등급 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고 여기 왼편에 경사도 고도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클릭을 하면 지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목적물 주소를 입력을 하고 분석을 하면 이렇게 경사도가 나오거든요. 우리 목적물이 이렇게 돼 있었죠. 아까 아래쪽에 보면 이 빨간 색깔로 돼 있는 게 보면 30도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 주황 색깔로 되어 있는 게 25도, 그리고 조금 더 연한 게 20도에서 25도, 그리고 녹색으로 갈수록 평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장흥군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되는 거는 25도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진한 주황색과 그리고 빨간색은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50%가 넘네요. 그러면 아까 위성맵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경사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목적물은 약 50%에서 60%는 못 쓰는 땅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로드맵으로 돌아가서 경사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였죠? 여기가 30도 구간이라는 겁니다. 사진상으로만 봐도 경사도가 꽤 심해 보여요. 그러면 옛날 사진을 한번 돌려보면
2010년도 로드뷰네요. 그때 당시에 보면 나무가 없는데 이런 경사도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사도에서는 이 토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여기만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임야는 경사도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발 행위가 하기 힘들죠. 2014년도고요. 그 당시에도 계속 여기 차량이 지나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위성맵을 한번 보면 이쪽에 임야는 사실상 경사도로 인해서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쪽 땅만 개발이 가능한 그런 면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로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에 대한 경사도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보다 더 까다로워요. 일반적으로 10도에서 한 12도 사이가 되는데 그 이상 도로를 놓지 못하죠. 그래서 산에서 보면 도로를 이렇게 일자로 놓는 게 아니라 10도, 12도가 되도록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도로를 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도로를 놓는 거는 경사도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 도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가 기타 단체였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를 한번 떼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사실 토지는 항상 이렇게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인터넷 등기소로 들어와서요.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우리 목적물 주소를 치고 결제를 하면 되는데요. 요즘에 조회수가 제가 1000회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등기비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람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소유자가 마을회에서 가지고 있네요. 아마 이 고마리의 마을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을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마을회에 토지 사용 승낙이 있어야지 이 도로를 이용해서 여기에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쉬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마을회에서 협조적으로 나와준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 쉽지는 않죠. 사실 이 토지 개발이라는 게 거의 90%가 사람 대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이 가장 중요하죠. 마을에 기부도 하고 마을 사람들과 좀 친분을 쌓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타지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해당 토지는 그러면 이 도로를 놓지 않고는 단독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우리 해당 목적물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 때문에 농업과 주택과 그리고 일종 소매 판매점이 건축이 가능하지만 이쪽 부분의 경사도로 인해서 반 이상은 개발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우측에 있는 이쪽 영역만 개발이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죠. 바로 도로 문제였는데 이쪽 면만 이 왕복차로에 도로가 붙어 있어서 해당 영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도로를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또 이 임야의 경사도로 인해서 도로를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쪽 현황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쪽 현황도로의 소유주는 마을회입니다. 그래서 마을회에 동의가 필요한 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농막은 설치가 가능할까요? 여기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에서는 농막이 설치가 되지 않는 건 아닌데 농업인의 자격이 필요하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인의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임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임야의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가설 건축물은 설치하기 어렵고 바퀴가 달린 이동이 용이한 카라반 정도는 놓을 수 있겠네요. 세컨하우스는 아니더라도 나만의 캠핑장 같이 아니면 나만의 놀이터 이런 걸로는 사용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토지 사용 승낙이 필요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당 2만원짜리 토지에 개발 행위 하는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토목공사비가 평당 10만원, 20만원이 든다라고 하는데 평당 2만원짜리에 토목공사비가 더 드는 거죠. 사실 땅값에 비해서 토목공사비가 너무 크다라는 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토지는 투자자로서의 가치는 저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매우 저렴하다 보니까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분이나 특히나 캠핑을 좋아하면서 특히 이런 바다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앞에 자그마한 텃밭도 가꿀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수요자가 되겠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매우 끝에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죠. 여러분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임야를 볼 때는 항상 지적도 말고도 경사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토지까지 항상 같이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